네가 가라 하와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포항 지진이 나자 시민들의 원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우리 원전은 내진 설계가 잘 돼서 포항 현재 지진보다 250배가 큰 지진이 와도 안전하다 하는 기사를 최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을 그대로 읽자면 원전 24기 중 21기가 7.0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서 포항 지진의 250배가 와도 안전하다. 예. 2017년 11월 17일. 네. 3일 전이죠.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한국 원전 지진이 안전한가에 대한 분석 기사인데요.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월성 2호기부터 4호기까지 설계와 제작에 직접 참여한 분입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이정윤 대표,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원전 설계에 그리고 제작에 직접 참여한 분이 어디 있는지 저희가 찾다가 대표님을 찾았습니다. 우선 언제부터 이 관련 일을 하셨습니까? 원전 2호기부터 4호기 제작할 때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때? 예, 91년도에 이제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네. 캐나다 원자력 공사와 공동 설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91년도에 그때 제가 참여해서 아하. 캐나다에서 저희들은 이제 원자로 기계 설계 쪽은 캐나다에서 3년간 수행을 하고 한국 들어와서 현장 시공할 때 그걸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소속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 원자력 연구원이었습니다. 원자력 연구원.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 그러면 그때는 신분이 연구원이셨나요? 예. 그렇군요. 그야말로 월성 2호기부터 4호기요? 예. 2호기부터 4호기에 설계와 제작에 직접 참여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를 달지 마라. 직접 참여하신. 처음에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배워온 거군요. 이 2호기부터 4호기까지는. 예, 중수로는 캐나다가 원래 설계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직접 설계하고 제작을 참여하셨고. 근데 이제 원전은 설계할 때부터 지진에 대비해야 하는 설계를 하죠. 예, 기본적으로 부지 특성부터 조사를 해서 기계 자체가 원자로부터 전체가 내진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규정화돼서 그것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 기준이 6.5였던 건 맞습니까? 그 당시는 리터 규모라든가 진도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 집안 가속도 기준으로 0.2G. 집안 가속도 기준으로 따졌다고 하시는데 집안 가속도라는 게 발전소 부지가 어느 정도 흔들리느냐. 그 힘. 가속도를 기준으로 땅을 흔드는 힘의 정도가 0.2G. 근데 그 0.2G가 바로 6.5 지진에 해당된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6.5라는 수치가 나오고 6.5 리터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근데 실제로 그때는 리터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집안 가속도 기준으로 했는데 그게 0.2였다. 그 집안 가속도를 말씀하시니까 이제 찾아보면 이번에 포항의 지진은 지방 가속도가 0.013G였다라고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0.2에 비하자면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니까 이게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리터 기준으로 따지자면 6.5나 7, 250배의 큰 강도의 지진이 와도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주장을 조선일보가 계속 연속으로 최근에 그러니까 원전 안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지진이 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원전을 더 짓자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게 혹시 영향을 받을까 봐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건설 재개를 이제 결정했는데
거기 영향을 받을까봐 아마 이런 기사를 내는 거라고 추정이 되긴 해요. 예. 안전하다. 기존도 안전하고 앞으로 지을 건 안전하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맞습니까? 안전을 그렇게 주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전은 그렇죠. 입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발전소는 예. 관리 상태가 어떤지 그거에 대해 실상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내진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예. 그냥 홍보성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진 설계가 6.5나 7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5나 7이라는 건 지금 포항 지진의 250배나 큰 지진인데 그 정도 와도 그런 설계가 되어 있으니 문제 없다. 이 주장이 과학적으로 전문가로서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양산단층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포항에서 또 지진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양산단층 일대가 예. 활성화돼 있다 이렇게 예.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진이 양산단층 일대에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포항이라는 먼 지역에서 한 40km 떨어진 곳에서 떨어져서 예. 발생됐기 때문에 예. 발전소의 10분의 1 설계 기준이 10분의 1 정도의 약한 예. 영향을 줬을 뿐이지 예. 운에 따라서는 발전소 근처에서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양산단층이 바로 옆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만반의 준비를 해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뭐 지진의 강도가 뭐 5.0이다, 6.5에 한참 못 미친다, 5.3이다 이렇게 하는 건 중요한 건 그 지진의 리터 수치가 아니라 지방 가속도로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느냐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원이 그럼 원전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과 예. 또 토양 예. 상태에 따라서 토양의 특징. 특징에 따라 전파되는 게 예. 얼마나 소프트한 흙이냐 예. 아니면 강한 단단한 집안이냐 이거에 예.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것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발전소에 영향을 주는 거는 예. 발전소에 미치는 지방 가속도, 예. 그 지진에 의해서 아하. 전파되어 온 지방 가속 얼마나 흔드느냐 이게 예. 영향을 받거든요. 그게 예.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진원이 뭐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먼데도 있을 네. 수도 있고 멀리 있으면 당연히 영향이 약해지고. 작겠죠. 아무리 예.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 9.0까지 일어났지만은 예.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예. 진동이. 예. 그러니까 리터 기준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착시를 일으키고 중요한 것은 지진이 일어나서 얼마의 가속도로 땅이 흔들리냐가 중요한데 예. 그게 0.2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진이 원전에서 얼마나 가까이서 벌어졌느냐 그리고 그 집안의 특징이 어떠느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이거는 리터 기준만 가지고는 측정할 수 없는 거다. 그건 단지 이제 지진이 얼마나 크게 왔다. 이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서로 상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수치고요. 예. 원전에 미치는 영향은 그 원전에 얼마나 가까이에서 그런 지진이 왔느냐 또는 발전소의 부지에 얼마나 가속도가 크기로 왔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지진이 원전 바로 아래서 있었다 혹은 바로 근처에 있었다 그러면 지금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네요. 가능성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0.2G로 설계를 한 거죠. 네. 무섭네요. 그러면 지진이라는 게 이제 인간이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네, 현재 기술로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 이번에는 네. 표현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야죠. 네. 야. 그러면 6.5, 7 이렇게 말하는 내진 설계 기준 자체는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원전이 지금 6.5나 7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진이 와도 안전하다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 설계를 해보신 분들은 어떠세요? 예, 이론적으로는 설계를 그렇게 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제작 시공도 완벽하게 돼서 예. 현장에
완벽한 상태로 설치가 되고 작동이 될 때는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아하. 항상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설계 자체부터 독립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설계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예. 그것이 현장에 제작을 들어갈 때 제작이 제대로 되는지 품질 감사를 하고 예. 그다음에 그것이 현장에 설치될 때도 품질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정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완벽한 상태가 돼야 그것이 맞는 얘기지. 사실 0.2G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예. 지방 가속도이기 때문에 일단 현장의 상태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계가 그렇게 됐다. 그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예. 이거를 검증하는 데가 한수원 아닙니까? 검증하는 거는 사실은 한수원이 이제 품질 검사를 통해서 예.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검증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한수원에서 발주한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나오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독립성 문제인데 예. 예를 들어서 품질 검사를 하라 하고 한수원이 고용을 해서 품질 검사를 시키는 건데 함선이 제작도 하고 예를 들면 끝에 감리도 하고 다 해버린다는 거죠. 돈 주고 다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모든 걸 다 감독해버리는 거예요. 별도의 감독기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까? 이건? 그거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예. 예, 거기 규제기관이 킨스라는 이제 기술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예. 조사 평가를 하는데 그게 독립기관이거든요. 사실 예.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지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 조직이 굉장히 취약하죠. 사람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바는 만약에 칠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감리까지 쭉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한 기관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 예. 한 기관이 자기들은 원전을 짓고자 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이 처음 설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감리까지 다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서 예. 한수원이 마음대로 안전하다고 해버리면 그냥 안전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다 한수원 가서 물어보거든요. 안전하냐 이렇게. 한수원은 당해 사업자니까 안전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설계와 제작에 직접 참여하신 분으로서 지금 이야기하는 250배 지진이 와도 안전하다고 하는 기사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예. 라고 단정하시는군요. 예. 거꾸로. 예. 그러면 이 기사 같은 걸 읽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좀 자신감도 아니고요. 예. 자만심도 아니고 이건 경박스러운 겁니다. 자연 지진에 대해서 예.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냐. 예? 그렇군요. 직접 설계를 해보신 분으로서 계속 강조합니다만 직접 설계하고 제작을 하셨던 분으로서 아니 자기들이 뭐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있나. 예. 예. 이렇게 단정할 수 없지. 예를 들어 후쿠시마 같은 경우요. 그러면 인간이 안전하다고 단정한 일본 같은 경우에 뭐 지진에 관한 정보가 가장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후쿠시마는 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사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후쿠시마 사고는 간단합니다. 지금 해결료를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냉각시키지 못하면 온도가 무한대로 올라가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겠죠.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6,000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요. 6,000도요. 네. 네. 그러니까 안 녹이는 재료가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6,000도면 다 뚫어버리겠죠. 다 뚫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위험하니까 냉각을 항상 시켜줘야 됩니다. 해결을. 점화가 되고 나서는 항상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냉각시키는 게 물로 냉각을 시키잖아요. 예. 그러면 펌프를 돌려야 되는데 펌프가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전기를 공급하는 게 외부 전원이 있습니다. 외부 전원. 예. 지금 송전선을 통해서 다 들어갑니다. 전기가. 그래서 그 외부 전원에 의해서 냉각을 시켜줄 수가 있고. 물을 돌려줘야 되는데. 예. 두 번째는 외부 전원이 상실됐을 때는 내부 전원으로 이제 발전기로 이제 돌리거든요. 그런데 외부 전원이 1차 지진에 의해서 넘어져 버렸어요. 우선 송전탑이 넘어져 버렸어요. 지진이 나서 예. 그 원전이
뽀개진 게 아니라 송전탑이 넘어간 거군요. 그냥 1차적으로. 송전탑이 넘어가서 전기가 안 들어왔다. 전기가 안 들어간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시킬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비상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고 있었는데 쓰나미가 와서 침수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냉각 기능이 안 된 거죠. 저는 자세히는 모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쓰나미 와가지고 건물을 무너뜨려가지고 이게 이제 뭐 껍데기가 뽀개졌다든가 뭐 그렇게 유출됐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전기가 안 들어온 거군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진이 왔을 때 9.0 지진이 왔을 때 발전소 설비들이 어떤 malfunction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상 기능을 수행하고 또는 배관이 터지거나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화재 진압하고 사고 난 거를 수습하느라고 급급했지 지진이 왔을 때 설비들이 잘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진짜 잘 돌아가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확인이 안 됐다. 근데 확인이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기 공급이 안 돼서. 그렇죠.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전기 공급이 안 됐다. 지진 때문에. 아하. 이게 사실 생각보다 지금 내진 설계라는 게 건물 자체가 버틴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전기 공급선이 끊어지면 그것도 사고 나는 거군요. 이번 사건이 그겁니다. 후쿠시마 사건의 핵심은 냉각을 시키는 전기가 끊어져서 그렇게 되는. 아니 그거는 그보다 더 낮은 지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수가 없으면 말씀하셨듯이. 말씀 그렇게 하시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약간 공학적으로는 견딜 수가 있어야죠. 공학적으로는. 예. 근데 이제 송전탑이 너무 큰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거. 우리나라도 송전탑이 내진 설계가 돼 있느냐. 이런 걸 사실 면밀히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발전 설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네요. 전기가 공급 안 되면 자동차에 냉각수 안 들어가면 퍼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확하십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냉각수 떨어지면 자동차 퍼지거든요. 엔진.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6,000도니까 그게 아무거나 다 뚫고 나가버리는 거군요. 그래서 방사능이 유출된 거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면 원전을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진짜 어려운 거네요. 어떤 자연재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자연재해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무조건 안전하다 홍보하는 거는 이거는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자력 안전과 미래에서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좀 가차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거에 원전을 설계하고 직접 제작하셨지만 지금은 원자력의 안전과 미래를 생각하시는 이게 좀 NGO인 거죠? NGO의 대표가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정부가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 부품 위변조 사건에 이제 휘말렸거든요. 그때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뭐랄까요? 구속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사건을 수사하고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원전 구매 제도 개선 위원회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외 품질 검증을 하겠다 해외 기관에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그게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보시기에 야 이렇게 해가지고 되느냐 이게. 전부 홍보성이고. 여기서 홍보성이라는 건 예를 들면 원전을 계속 짓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홍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개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MIT 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원전 부품 구매 위변조 또는 구매 개선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원자력 품질과 품질 시스템과 그다음에 구매 입찰 제도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라도 경험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경험들은 화려해요. 훌륭하신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팀을 구성해 놓으면 그분들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사실은 실제 그 절차를 모르는데. 모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래서 정부에 제대로 된 얘기를 해주는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희가 구성을 해서 활동을 들어갔거든요. 이게 여기 NGO는 그러니까 원자력을 직접 설계하거나 제작하거나 그 현업에 계셨던 분들이군요. 실무자구로입니다. 그렇군요. 돈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저희 보고 그래요. 너희들은 우리 아군 아니다. 우리 편 아니다. 그래
우리 편 당연히 아니지. 우리는 안전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겠다 그랬더니 그럼 적군이네. 그래서 적군으로 몰렸습니다. 적군으로 몰리신 것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원전을 계속 짓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고 뭘로 먹고 삽니까 이 단체는? 그냥 뭐 개기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들은 뭘로 먹고 살까 생각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이 조선일보만이 아닙니다만은 근데 조선일보 대표적으로 이런 기사를 너무 많이 쏟아내가지고 조선일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항 지진 250배가 와도 안전하다고 완전 단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모셨는데 이런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계속 쏟아내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글쎄요, 뭐 광고주를 우대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광고주를 우대한다. 네, 두 번째는 원자력이 굉장히 애국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딜 가도 원자력을 하겠다는 나라는 전부 좀 국방 쪽 또는 국가 애국적인 그런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런 쪽의 세력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원자 폭탄 뭐 비슷한 거 이렇게 연관 기술인데 이런 거를 왜 또는 잘 갖고 가지고 수출해 가지고 해야지 뭐 이런 돈의 관점에서 예. 실제 조선일보가 광고를 많이 받습니까? 전번에 한번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 제일 많이 받던데요. 국회에서 조사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한국 수력원자력 이런 곳에서. 예. 그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거꾸로 조선일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 광고를 많이 줄 수도 있고. 두 가지 다입니다. 두 가지 다. 그리고 친원전 쪽이에요. 지금까지 쭉 보면 조선일보는 친원전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정적인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를 보고 이게 말이 되냐. 저는 친원전 반원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친원전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전을 호도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애초에 왜 이 양산단층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원전을 많이 지었습니까? 하필이면? 양산단층이 활성화돼 있다고 보지를 않았죠. 처음에. 그때는. 예. 그때는 우리나라는 지진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5.0 이상 나온 게 작년에 울산 앞바다에 처음 나왔죠. 사실 양산단층이 그 뒤에 그 전부터 이제 학설 또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활성화돼 있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사실은. 그랬는데 실제로 작년부터 5.0 이상이 4번이나 나왔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잔뜩 원전을 지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대표님도 우리나라 여기 뭐 지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제 기억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진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원전을 거기다 지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지방가속도 0.2G를 적용한 거는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제 안정된 집안에서는 0.2G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0.3G로 올리고 뭐. 예. 그렇군요. 근데 안정된 집안에서 기준 0.1을 지었고 거기는 지진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안전 기준을 더 강화해야 되고 지금 제대로 돌아가 있는지 한수원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에서 점검을 나가봐야 되겠네요.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킨스 원안이 킨스랑 이제 합동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저희들 이제 객관적으로 이래 쭉 뭐 주마간산으로 이래 볼 때는 좀 안전 보강이 좀 현장 상태 그거를 제대로 보고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사업자에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사업자에 맡기면 안 된다. 한수원에 맡기면 안 된다. 돈이 들어가는데 사업자는 어떻게든 유리한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겠죠. 그건 뭐. 고양이 앞에 생선을 주는. 이거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겠는데 오늘은 저희가 일부만 할게요. 일부만 하고요. 그러니까 원전의 설계와 제작에 직접 참여하셨고 한수원에 계셨었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계셨었고 그리고 이제 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준으로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안전을 단정하고 가서는 안 되고 큰일 나죠.
한수원에 모든 걸 맡겨서도 안 된다. 그럼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안전이 불안한 게 한수원이라는 또는 원자력 산업계 전체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구조적인 문제를 저희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시죠. 대전에 계신 분인데 저희가 멀리 오셨는데 이 얘기거리가 아주 긴 이야기거리네요. 이게 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 분이 하시는 얘기라 그리고 설계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이라 저희가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하고요. 다음 주에 대전에 계시고 지금 안전과 미래 먹거리도 제대로 장만이 안 된다고 하는데 또 오시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1부입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이정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방금 가신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님 NGO인 줄 저희가 모르고 초청했던데 NGO 굉장히 형편이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 모시고 어떻게 살아갈지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 불친절한 AS 저희가 3부 첫 순서에 니가 가라 하와이 계속 트는데 왜 트냐고. 왜냐하면 TBS 사장님이 저희가 2자릿수 청취율 돌파하면 하와이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아직 소식이 없어요. 사장님. 그래서 항의의 뜻으로 저희 PD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분으로부터 인사말이 왔네요. 몹시 고맙다고. 어제 가족 손님이 오셔서 단체석을 안내해드렸는데 손님이 이거 다 씁니까? 하고 물어보길래 예, 여기 다 쓰세요. 그래서 다스가 일상 대화에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손님과 저희는 서로 눈빛으로 교감을 했습니다. 다스라는 암호를 일상 대화 속에서 사용하면서. 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불친절한 AS는 여기까지. 충북 영동군 돈가스집 사장님이 온 국민도 알고 돈가스 사장도 알고 있는데 MB만 모르는 거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고 이렇게 초대형 플래카드를 걸어두셔가지고 찍어서 보낸다고. 네. 불암산 등산하는데 정상에 다스는 누구 겁니냐고 누가 스티커를 붙여놔가지고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요즘 중동이 시끄럽습니다. 네, 이란, 사우디, 그리고 이란, 사우디의 대리전쟁,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란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사건은 어떻게 보일까? 사우디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사건은 어떻게 보일까? 지금까지 우리 언론이 보도한 관점들은 대부분 미국 언론이, 서구 언론이 보도한 사건의 해설인데요. 궁금해서 저희가 각 당사자국에서 이 사안을 보면 이 중동 사태가 어떻게 보일까? 앞으로 그런 시간 마련해 보겠는데 오늘 첫 시간입니다. 테헤란대, 이란에 있는 겁니다. 테헤란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란에 있는 테헤란대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신 정재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란 전문가. 아니, 근데 테헤란대 가서 정치 외교를 전공한 우리나라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랑 저희 교수님. 두 사람. 한데 한 명 더 있을 수도 있고, 네. 나 본인이 알기엔 두 사람밖에 없다. 한 명 더 있나, 네. 3명? 네, 국내 총 3명밖에 없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란 전문가가 드물어요. 교수님은 그럼 몇 년도에 가셨습니까? 저희 교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선구자시네요. 그리고 본인이 그러면 2000년대 가신 겁니까? 네네. 저는 2013년이었죠. 13년에? 네네. 교수님 이후로 30년간 아무도 내가 테헤란대에서 정치외교 공부했는데 이란 가서 정치외교 해볼 생각이 있어. 아무리 물어봐도 아무도 안 간 거죠. 30년간. 안 간 거고 본인이 드디어
본인은 왜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저는 사실 원래 정외과를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예. 그 이슬라믹 페미니즘 전공을 하고 싶었는데 예. 외국인을 안 받아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 중에 골랐어요. 그렇군요. 어쩌다가 골라서 이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하시고 네. 그 이후로 5년간 계속 계셨다면서요. 네네, 거기서 석사는 한 3년 정도 했고요. 그 앞에 이제 어학연수 좀 했고요. 그래서 예. 총 한 5년 정도.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란어를 전공하고 이란에 오래 살고 하는 그래서 이란 전문가가 된 분들이 적죠, 실제. 네, 많이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란 전문가로 활동하시고 이란 전문가로서 지금 그럼 통역 같은 걸 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이란아토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이란아토즈는 이제 이란어 전문 통번역 네. 회사고 그리고 뭐 기업들의 이제 서비스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란 컨설팅이나 네, 시장 조사나. 알겠습니다. 굉장히 뭐 영어 통번역 하는 분들이나 다른 언어는 굉장히 많은데 이란어 통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곳은 없는 거죠, 거의. 네네. 여기밖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찾다가 왜냐하면 중동 사태는 궁금한데 이걸 직접 얘기해 줄 전문가가 그렇게 생각처럼 많지 않더라고요. 자, 네. 오늘 하실 역할은 네. 이란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네네. 철저하게. 저희가 이제 한국말을 잘하는 이란 분을 모실까도 싶었는데 그분도 한국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한국 분으로서 이란에 빙의하여 이란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네네.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 계셨으니까. 네. 예. 우선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점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란이라는 나라를 볼 때 일단 미국의 프레임으로 이제 보는 측면이 많으니까. 잘못 알고 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짚어주세요.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하면 아랍과 다르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예.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사실 다르고 다 다르죠. 아랍이라는 개념 자체가 민족적인 개념인 거라서 예. 그래서 오히려 그거에 그쪽하고 많이 대해서도 싸웠죠, 여기는. 그렇죠.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이란인들 눈으로 보면은 자기네들이 문화를 주고 다 갖다 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이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이란인들 아랍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다 문화를 전수한. 유목민이었는데 우리 예. 문화를 주고 뭐 심지어 이슬람이 들어간 이후에도 이슬람 문화의 발전은 이란인들이 담당을 했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스스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쵸. 다른 관점 말고 계속 이란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아랍을 우리가 미개한 아랍을 가르쳤다고 그쵸. 생각한다. 아하. 그래서 일단 인종적으로도 문화적으로 다르고 언어도 완전 다른 완전 거죠. 다르고요. 네네. 그 300이라는 영화도 이 페르시아 여기가 페르시아 자기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라고 생각하죠. 네, 그렇죠. 예. 그 300에 등장하는 나쁜 놈들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입장에서 보자면 나쁜 놈들이에요. 저는 굉장히 왜곡된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 영화 이제 나왔을 때도 대사관 측에서 항의를 굉장히 많이 했을 이란 거예요. 대사관에서 네네. 우리 그렇게 괴물이 아니다. 그렇죠. 어쨌든 서구의 입장에서는 그 괴물로 보였던. 그리고 나서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사계절이 있어요. 사막이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건데 사계절이 있어서 특히 테헤란은 서울이랑 위도가 굉장히 비슷해요. 아하. 서울에 눈 오면 테헤란에도 눈 오고 서울에도 비 오면 테헤란에 눈 오는 건데 맨날 뭐 사막에 사냐 거기 택시 있냐 낙타 타고 다니냐 막 이런 거. 여기는 완전히 사계절이 있어서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다. 네, 비슷해요. 날씨가. 그리고 아랍이 아니다. 또 뭐 있습니까? 또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는 것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유일하게 막 이런 거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위험 조장하지 마라. 뭐 거기 엄청 위험한 나라한테 보내가지고 큰일 나면 어떡하냐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안전해요. 그래서 여자분이 혼자 가셔서 여행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나라고 그것도 굉장히 오해 많이 하시더라고. 위험한 뭐 전쟁 중인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지역 전체가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네,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란은 아랍하고 묶여서 중동으로 들어가고 거기는 항상 전쟁이 있고 내전이 있고 그런 나라 IS. 네. 근데 그런 치안이 좋은 국가다. 네, 치안이 잘 돼 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독재 국가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치안이 잘 돼 있어서 안전하고 그리고 막 미국인을 뭐 실제로 보거나 하면 뭐 굉장히 싫어하고 반감을 네, 가지고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국민들 개개인으로 보면은 미국에 대한 뭐 선망 갈망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나라라고 볼 수 있고 네. 젊은 세대는 특히. 재밌더라고요. 그런 점이. 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점들이 그러하고 자 이거 벌써 이 얘기는 하면 엄청나게 길어질 얘기들이라 이제 오늘은 맛배기로 여기 얘기 볼 거예요. 최근에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네.
한참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란과 사우디가 부딪히기 시작한 건 언제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뭐 원래도 그렇게 유쾌한 사이는 아니었겠지만 이란에서 이제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터지게 되면서 이란은 굉장히 자기네들의 역할을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그것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혁명을 통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정권을 수립한 나라인데 왕정이 아니라 네, 이제 왕정에서 쿠데타를 어떻게 보면 일으켜가지고 쿠데타가 아니죠.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권이 생기게 된 건데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굉장히 뭔가 이슬람 국가의 전제 왕권 국가죠. 예, 여전히. 그렇죠. 이슬람 국가에서는 굉장히 왕정이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 메카를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의 성지 메카. 그렇죠. 그런데 그 이슬람 혁명이 이란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거고. 그 왕정 입장에서는 불안했겠죠. 그렇죠. 그런 혁명이 전파돼서 네네. 자기들 왕권이 뒤집어지면 안 되니까. 네네. 그런 혁명 이념의 수출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아마 두려웠을 것 같고요. 순위 시아파의 문제도 물론 있는데 그건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순위 시아파 문제는 굉장히 적은 거라고 생각해요. 종파 오히려? 간의 갈등은. 네. 실제로 거기서 겪기로는. 네, 실제로는 사실 뭐 시아파 사람들도 순위파 사원에 가서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런 거에 그렇게 닫혀 있지 않아요. 실제로 순위 시아 보면 서로 죽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가서 보면? 다 무슬림이기 때문에 사실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실 패권 문제인 거지. 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느냐 하는 중동 그러니까 순위 시아는 안에서. 그 안에서 명분으로 사용하는 거지. 네네, 그렇죠. 실제 순위시아 그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를 막 실제로 적대시하고 표면적으로 그런 건 느껴지지 않는다. 네네,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적어도 이란 내에서는. 이란 내에서도 그렇고 사실 다른 무슬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란에서 방문 관계자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기도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태원에 사원이 있잖아요. 거기를 안내해드리면 그럼 제가 장난을 치죠. 여기 순위파 사원이다. 괜찮겠냐. 전혀 no problem. 전혀. 네. 생각하는 만큼 적대심이 강한 게 네, 아니군요. 개개인에 대한 그런 적대심이라든지 종파 간의 갈등은 사실 심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면 이란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세요. 네. 최근에 이란하고 사우디가 이제 대결 국면이고 각각 자기들 힘을 이제 결집시키고 있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 카타르 단교, 뭐 레바논 총리 사퇴 이런 문제들을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란이랑 사실 사우디 갈등에서 봤을 때 서로 1대1로 맞짱을 뜨기보다는 뭔가 자기의 세력을 굉장히 공고히 해서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리전으로 가는 양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카타르 단교도 사실 마찬가지고 카타르라는 국가는 원래 약간 애매했거든요. 완전 사우디 편도 아니고 이란 편도 아니었던 건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 스탠스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카타르한테. 확실히 해라 입장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란은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정말 어이없어 하는 거죠. 대체 무슨 왜 카타르랑 그렇죠. 단교? 그리고 이란은 보시면 굉장히 그런 정치적인 국면에서 잘 빠져나가고 머리를 굉장히 잘 써요. 어떤 그리고 의미에서 잘 국익이 쓴다는 제일 거예요? 중요한 나라인 거죠. 국익은 다 중요한데 어떻게 머리를 잘 쓴다는 거 예를 들어 봐주세요. 현명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핵 협의를 봐도 협상을 봐도 사실 이란은 어떤 걸 위반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거는 뭐 그렇죠. 실제로 국제사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네네. 트럼프가 오히려 이 핵 합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긴다고 이렇게 국제사회는 말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IAEA 보고서를 준수하는 것도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이란 입장에서는 전혀 자기네들은 그 명분이 생기는 거죠. 사우디는 정말로 미워해요? 사우디 정말 미워하나? 그걸 되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사우디를 미워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왜냐면 일단 그래도 이슬람 국가 같은 이슬람 국가고 사실 사우디랑도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게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사우디랑 뭔가 적대적인 관계 있는 것 같지만 이란 사람들이 또 메카로 가장 성지 순례를 많이 가지 않을까요? 아, 그렇다. 개인 단위에서 사우디를 미워한다는 걸 느껴본 적은 없다. 네네, 그렇죠. 개인 단위에서는. 네네네. 지금
저희가 이제 압축적으로 좀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 예. 네. 하시면 보고 고정으로 할까 말까 생각하려고. 근데 압축적으로, 그럼 이란이 최근에 네. 그 뭡니까? 시아파 벨트는 우리나라 사실 언론들이 만든 용어고, 네. 시아파 초승달이라고 부르죠. 네, 초승달 벨트. 예, 초승달이라고 네. 부르는데 초승달 네. 벨트도 우리나라 벨트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네네. 얘기할 때 실제로는. 네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러면 이란이 그 지역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건 맞죠? 네, 그렇죠. 그런 시아파를 묶어가지고. 네네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란 사람들 스스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사실 이게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데 옛날부터 이란은 굉장히 시아파 국가들의 형님 국가? 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뭐 시리아도 그렇고 뭐 내전이 일어나서 이제 여기까지 해야 난민들이 되겠습니다. 아쉽네요. 다음 시간 또 만나겠습니다. 정재희 대표였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부지 특성부터 조사를 해서 예. 기계 자체가 원자로부터 전체가 내진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규정화돼서 그것이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설계 기준이 6.5였던 건 맞습니까? 그 당시는 리터 규모라든가 뭐 예. 진도 뭐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 예. 집안 가속도 기준으로 아하. 0.2G 예. 집안 가속도 기준으로 따졌다고 하시는데 집안 가속도라는 게 발전소 부지가 예. 어느 정도 흔들리느냐, 예. 예, 그 힘, 가속도를 기준으로 땅을 흔드는 힘의 예. 정도가 0.2G. 예. 예. 근데 그 0.2G가 바로 6.5 지진에 해당된다. 해당된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6.5라는 수치가 나오고 6.5 리터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근데 실제로 그때는 리터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집안 가속도 기준으로 했는데 그게 0.2였다. 예. 그 집안 가속도를 말씀하시니까 이제 찾아보면 이번에 포항의 지진은 집안 가속도가 0.013G였다라고 예.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0.2에 비하자면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니까 이게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리터 기준으로 따지자면 6.5나 7, 250배의 큰 강도의 지진이 와도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주장을 조선일보가 계속 연속으로 최근에 그러니까 원전 안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지진이 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원전을 더 짓자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게 혹시 영향을 받을까 봐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건설 재개를 이제 결정했는데 거기 영향을 받을까봐 아마 이런 기사를 내는 거라고 추정이 되긴 해요. 예. 안전하다. 기존도 안전하고 앞으로 지을 건 안전하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맞습니까? 안전을 그렇게 주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전은 그렇죠. 입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발전소는 예. 관리 상태가 어떤지 그거에 대해 실상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내진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예. 그냥 홍보성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진 설계가 6.5나 7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5나 7이라는 건 지금 원전에 미치는 영향은 그 원전에 얼마나 가까이에서 그런 지진이 왔느냐 또는 발전소의 부지에 얼마나 가속도가 크기로 왔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지진이 원전 바로 아래서 있었다 혹은 바로 근처에 있었다 그러면 지금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네요. 가능성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0.2G로 설계를 한 거죠. 네. 무섭네요. 그러면 우연 지진이라는 게 이제 인간이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네, 현재 기술로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 이번에는 네. 표현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야죠. 네. 야. 그러면 6.5, 7 이렇게 말하는 내진 설계 기준 자체는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원전이 지금 6.5나 7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진이 와도 안전하다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 설계를 해보신 분들은 어떠세요? 예, 이론적으로는 설계를 그렇게 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제작 시공도 완벽하게 돼서 예. 현장에 완벽한 상태로 설치가 되고 작동이 될 때는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아하. 항상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설계 자체부터 독립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설계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예. 그것이 현장에 제작을 들어갈 때 제작이 제대로 되는지 품질 감사를 하고 예. 그다음에 그것이 현장에 설치될 때도 품질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정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완벽한 상태가 돼야 그것이 맞는 얘기지. 사실 0.2G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예. 지방 가속도이기 때문에 일단 현장의 상태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계가 그렇게 됐다. 그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예. 근데 이거를 검증하는 데가 한수원 아닙니까? 검증하는 거는 사실은 한수원이 이제 품질 검사를 통해서 예.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검증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한수원에서 발주한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나오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독립성 문제인데 예. 예를 들어서 품질 검사를 하라 하고 한수원이 고용을 해서 품질 검사를 시키는 건데 함선이 제작도 하고 예를 들면 끝에 감리도 하고 다 해버린다는 거죠. 돈 주고 다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모든 걸 다 감독해버리는 거예요. 별도의 감독기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까? 이건? 그거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예. 예, 거기 규제기관이 킨스라는 이제 기술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예. 조사 평가를 하는데 그게 독립기관이거든요. 사실 예.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지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 조직이 굉장히 취약하죠. 사람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바는 만약에 칠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감리까지 쭉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한 기관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 예. 한 기관이 자기들은 원전을 짓고자 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이 처음 설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감리까지 다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서 예. 한수원이 마음대로 안전하다고 해버리면 그냥 안전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다 한수원 가서 물어보거든요. 안전하냐 이렇게. 한수원은 당해 사업자니까 안전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설계와 제작에 직접 참여하신 분으로서 지금 이야기하는 250배 지진이 와도 안전하다고 하는 기사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예. 라고 단정하시는군요. 예. 거꾸로. 예. 그러면 이 기사 같은 걸 읽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좀 자신감도 아니고요. 예. 자만심도 아니고 이건 경박스러운 겁니다. 자연 지진에 대해서 예.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냐. 예? 그렇군요. 직접 설계를 해보신 분으로서 계속 강조합니다만 직접 설계하고 제작을 하셨던 분으로서 아니 자기들이 뭐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있나. 예. 예. 이렇게 단정할 수 없지. 예를 들어 후쿠시마 같은 경우요. 그러면 인간이 안전하다고 단정한 일본 같은 경우에 뭐 지진에 관한 정보가 가장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후쿠시마는 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사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후쿠시마 사고는 간단합니다. 지금 해결료를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냉각시키지 못하면 온도가 무한대로 올라가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겠죠.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6,000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요. 6,000도요. 네. 네. 그러니까 안 녹이는 재료가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6,000도면 다 뚫어버리겠죠. 다 뚫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위험하니까 냉각을 항상 시켜줘야 됩니다. 해결을. 점화가 되고 나서는 항상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냉각시키는 게 물로 냉각을 시키잖아요. 예. 그러면 펌프를 돌려야 되는데 펌프가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전기를 공급하는 게 외부 전원이 있습니다. 외부 전원. 예. 지금 송전선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전기가. 예. 그래서 그 외부 전원에 의해서 냉각을 시켜줄 수가 있고. 물을 돌려줘야 되는데. 예. 두 번째는 네가 가라 하와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포항 지진이 나자
시민들의 원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우리 원전은 내진 설계가 잘 돼서 포항 현재 지진보다 250배가 큰 지진이 와도 안전하다 하는 기사를 최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을 그대로 읽자면 원전 24기 중 21기가 7.0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서 포항 지진에 250배가 와도 안전하다. 예. 2017년 11월 17일. 네. 3일 전이죠.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한국 원전 지진이 안전한가에 대한 분석 기사인데요.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월성 2호기부터 4호기까지 설계와 제작에 직접 참여한 분입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이정윤 대표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원전 설계에 그리고 제작에 직접 참여한 분이 어디 있는지 저희가 찾다가 대표님을 찾았습니다. 우선 언제부터 이 관련 일을 하셨습니까? 원전 2호기부터 4호기 제작할 때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때? 예, 91년도에 이제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네. 캐나다 원자력 공사와 공동 설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91년도에 그때 제가 참여해서 아하. 캐나다에서 저희들은 이제 원자로 기계 설계 쪽은 캐나다에서 3년간 수행을 하고 한국 들어와서 현장 시공할 때 그걸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소속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 원자력 연구원이었습니다. 원자력 연구원.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 그러면 그때는 신분이 연구원이셨나요? 예. 그렇군요. 그야말로 월성 2호기부터 4호기요? 예. 2호기부터 4호기의 설계와 제작에 직접 참여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를 달지 마라. 직접 참여하신. 처음에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배워온 거군요. 이 2호기부터 4호기까지는. 예, 중수로는 캐나다가 원래 설계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직접 설계하고 제작을 참여하셨고. 근데 이제 원전은 설계할 때부터 지진에 대비해야 하는 설계를 하죠. 예, 기본적으로 지금 포항 지진의 250배나 큰 지진인데 그 정도 와도 그런 설계가 되어 있으니 문제 없다. 이 주장이 과학적으로 전문가로서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양산단층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포항에서 또 지진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산단층 일대가 활성화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진이 양산단층 일대에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포항이라는 먼 지역에서 한 40km 떨어진 곳에서 떨어져서 발생됐기 때문에 발전소의 10분의 1 설계 기준이 10분의 1 정도의 약한 영향을 줬을 뿐이지 그 운에 따라서는 발전소 근처에서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양산단층이 바로 옆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지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지진의 강도가 5.0이다, 6.5에 한참 못 미친다, 5.3이다 이렇게 하는 건 중요한 건 그 지진의 리히터 수치가 아니라 지방 가속도로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느냐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원이 그럼 원전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과 또 토양 상태에 따라서 토양의 특징, 특징에 따라 전파되는 게 얼마나 소프트한 흙이냐 아니면 강한 단단한 지반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것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발전소에 영향을 주는 거는 발전소에 미치는 지방 가속도, 그 지진에 의해서 전파되어 온 지방 가속도 얼마나 흔드느냐 이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진원이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먼데도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으면 당연히 영향이 작겠죠. 아무리 후쿠시마 원전 사고 9.0까지 일어났지만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진동이. 그러니까
리히터 기준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착시를 일으키고 중요한 것은 지진이 일어나서 얼마의 가속도로 땅이 흔들리냐가 중요한데 그게 0.2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진이 원전에서 얼마나 가까이서 벌어졌느냐 그리고 그 집안의 특징이 어떠느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이거는 리히터 기준만 가지고는 측정할 수 없는 거다. 그건 단지 이제 지진이 얼마나 크게 왔다. 이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서로 상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수치고요.